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제가 대전 재개발 재건축 소식을 항상 전하고 있는데요. 보통 6개월 단위로 대전 재개발 재건축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작년 2021년 8월 달에 대전 재개발 재건축 추진 단계를 찍었었는데요. 얼마나 또 그 사이에 한 6개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를 좀 설명해 드리고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2022년 2월 기준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추진 단계 및 전망으로 했고요. 현재 동의서를 진구하는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핫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지금 진구하고 있는 곳, 혹은 거의 진구가 끝나서 정비계획 위반 신청을 한 곳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유천동 1구역, 유천동 1-2구역, 유천동 3구역, 유천동이고요. 태평동 4구역, 산성동 1구역, 문창동 2구역, 선화 A구역, 중충동까지, 여기까지 중구에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위반 제한을 한 곳이고요. 서구에서는 변동 A구역, 도마변동 15구역, 그리고 내동 2구역, 이렇게가 서구에서 지금 재개발 동의서를 진구하거나 구역 지정 신청을 마감한 곳들이고요. 대화동 3구역, 대덕구죠. 그리고 현재 신흥 재정비 촉진 구역 중에 5구역과 6구역에서 또 재개발 추진 소식이 있습니다. 존치구역이었죠. 새롭게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구역 공람 공고가 된 곳은 삼성동 4구역이 있고요. 삼성 5구역이 지금 주민 공람 중이다 보니까 이제 구역 지정 공람 공고가 곧 나올 것 같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된 곳은 도마변동 2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가 설립된 오류동 1구역. 조합 설립은 도마변동 4구역과 5구역에서 6개월 사이에 빠르게 조합 설립 마쳤고요. 도마변동 13구역도 조합 설립 총회를 했다 보니까 이제 곧 조합 설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곳은 가오동 2구역, 그리고 대화동 1구역과 도마변동 3구역이 지금 주민 공람 공고 중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 인가 이제 곧 받을 것 같고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성남동 1구역하고 도마변동 9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문화 2구역하고 문화동 8구역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역 동의서 진구하는 곳 말고는 제가 작년 8월 달에 설명한 이후에 바뀐 곳들을 쭉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선 서구 보겠습니다. 서구 숭어리샘 같은 경우는 후분양 확정됐다고 하는데 올 하반기에 혹시 분양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용문 1, 2, 3 같은 경우는 8월에 아마 분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마변동 11구역과 도마변동 1구역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도마변동 11구역은 이미 1순위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84 같은 경우 35대 1 정도 나왔네요. 도마변동 1구역은 지금 2주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도마변동 9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서구에서 새롭게 받았죠. 한전화와 한진중공업이 817세대를 예정하고 있는 도마변동 9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곳 꽤 있는데요. 그중에 도마변동 3구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도마변동 4구역과 5구역이 조합 설립 올해 초,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지금 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정비구역 지정됐습니다. 도마변동 2구역이 새롭게 정비구역에 지정됐고요. 정비계획 위반 신청을 한 곳들이 있습니다. 변동 A구역과 내동 2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계획 위반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도마변동 4구역, 5구역, 도마변동 13구역 이렇게 시공사 선정을 이제 곧 올 상반기 정도에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공사들이 치열하게 시공사 선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건소가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워낙에 많은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건소는 좀 불가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아도 2,800, 3,000이 넘는 세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그 쉬운 그런 세대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2컨소냐, 3컨소냐가 좀 달리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합 이사들이라든가 조합장님이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지도 보면요, 우리 용문 1, 2, 3이라든가 숭어리샘은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도마변동 1구역부터 지금 16구역까지 쭉 있습니다. 1구역 아까 말씀드린 거 2주 철거됐고요. 시공사가 작년 중반기에 바뀌었죠. 현대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바뀌었고, 도마변동 2구역이 정비구역 지정됐고요. 3구역 사업 시행인가 앞두고 있습니다. 4구역과 5구역이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6-1구역과 16구역 구역 지정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도마변동 9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받았고 11구역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도마변동 12구역 시공사 선정됐죠. 그리고 13구역도 이제 곧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고, 도시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도마변동 1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역 지정 동의서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새롭게 재개발 구역 보이죠? 변동 A구역하고 내동 2구역이 정비계획 위반 신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구입니다. 중구는 구도심답게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 8월 달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바뀐 곳은 없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라든가 사업 시행 인가는 그때하고 똑같이 받았고요.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이 오류동 1구역, 정비계획 위반 신청을 하고 있는 곳이 용도동 3, 4구역과 산성동 1구역, 유천동 3구역 등이 지금 정비계획 위반 신청을 마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천동 1구역, 유천동 1-2구역이라든가 그 외 여러 구역에서는 정비계획 위반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계속 접수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동 8구역과 문화동 2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마쳤습니다. 조합원 총회를 마쳤다 보니까 곧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상반기에 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 착공 들어간 곳 빼고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이주철거 중에 있는 곳이 대전 중구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대흥동 2구역과 중촌동 1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은 선화 2구역, 문화 2구역, 문화동 8구역, 그리고 용도동 2구역, 은행 1구역이 있는데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 계획이 이제 변경이 이번에 조건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사업 시행 인가를, 재사업 시행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지만은 아마 조금 속도는 선화 2구역, 문화 2구역 아니면 문화동 8구역에 비해서는 좀 속도는 좀 늦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 곳들이 태평동 5구역, 여기도 정비계획 변경이 이제 수용됐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에 있고요. 산성동 2구역, 다툼이 많았었는데 다툼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흥 4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 시행인가 곧 빠르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흥동 1구역은 작년 말에 12월 말에 정비계획 변경안이 부결됐다 보니까 정비계획 변경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사동 1구역과 부사동 4구역은 현재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한 곳이 용도 A구역, 그리고 유천동 3구역, 산성동 1구역이 정비계획 위반 제안했고요. 호동이 정비계획 위반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요즘 제가 소식을 잘 못 들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확실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 지정 동의서, 정비계획 위반 제안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곳이 중촌동, 그리고 선화 A구역, 문창동 2구역, 그리고 유천동 1구역, 유천동 1-2구역, 태평동 4구역 등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 중에 이제 동의가 조금 수월하게 되는 곳도 있고 좀 어렵게 되는 곳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동구입니다. 대전 동구도 구도심답게 굉장히 많은 정비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새롭게 받은 곳이 성남동 1구역이 새롭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사업 시행 인가도 가오동 2구역에서 새롭게 받았습니다. 성남동 3구역이 시공사가 새로 결정이 됐죠. 대우 GS 포스코로 결정이 됐고요. 구역 지정된 곳이 신안 1구역, 구역 지정 신청한 곳이 세 곳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안을 한 곳이 삼성동 2구역, 삼성 5구역. 삼성 5구역은 삼성동 A구역이 바뀐 게 삼성 5구역이고요. 삼성동 4구역 같은 경우는 삼성동 1구역 위쪽인데 굉장히 소리소문없게 정비계획 위반 신청을 마친 상태고요. 삼성동 3구역에서는 현재 동의서 접수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면요. 우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 성남동 1구역 1213세대 우미건설에서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가오동 1구역과 가오동 1구역은 동구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다 지도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 밑에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된 곳들 보시면 가양동 5구역, 성남동 3구역, 그리고 삼성동 1구역, 삼성 1구역, 대동 48구역. 대동 48구역도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대동 4구역과 8구역이 이제 도로로 인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큰 단지, 대단지가 예상되는 곳이 이제 대동 48구역이고요. 그리고 삼성동 4구역과 중앙 1구역도 사업 시행인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신청한 곳 삼성동 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정비계획 위반 제안에 동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가 현재는 반대로 돌아서는 바람에
현재는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동 A구역이 바뀐 삼성 5구역 구역 지정 신청을 마쳐서 이제 구역 지정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안 1구역도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죠. 그리고 삼성동 4구역은 요 삼성동 1구역 위에 있는 이게 큰 단지는 아닙니다. 18,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재개발 치고는 좀 작은 규모의 재개발 구역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세 군데가 대전 동구에 있죠. 대동 시흥동에 있는 곳과 그리고 삼성동과 성남동에 있는 곳, 그리고 용전동에 있는 곳, 이렇게 세 군데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얼마 전에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유성구입니다. 여기도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장대 B구역은 GS건설이 시공사 해지를 당했고요.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선 현대건설 한 곳만 참여를 했다 보니까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이제 수의계약 형태로 현대건설과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대전에서 DH가 처음으로 서울 외에 처음으로 생기는 곳이 장대 B구역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으로 인해 장대 B구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대 B구역 현대건설로 이제 아마 될 것 같고요. 장대 A구역과 장대 C구역은 촉진구역 지정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 많지 않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대화동 구역이 전부 이제 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동 1구역과 2구역은 뭐 많이 아실 거고요. 대화동 3구역 동의서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이제 곧 대덕구청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화동 3구역도 지금 동의서를 한창 접수하고 있습니다. 법동 2구역이 새롭게 이제 재건축 다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조차장역의 개발이 어떻게 될 건가, 제가 조차장역 6개월 전에 설명해 드릴 때도 곧 개발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했지만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 대전 재개발 재건축 구별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전망을 좀 해보자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속도, 대전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화변동 11구역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평당 1,600 정도의 분양가가 나왔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을 피를 주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했죠. 근데 이제는 보통 조합 설립 인가된 것 정도를 사게 되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해졌습니다. 재개발 물건이. 이렇게 높은 아파트 분양가로 인해서 재개발이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초기 투자금이 적다는 것들은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락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들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해제가 된다면은 거래가 편해지면서 좀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좀 상승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규제로 인해서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린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대전 아파트 구축들 같은 경우 아니면 10년 내 신축들 같은 경우에 매물이 좀 쌓여 있죠. 대출이 강화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 소득이 많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출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재개발 물건을 사기는 좀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높은 리스크도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만으로 2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매도자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너무 높은 초기 재개발 구역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이제 진짜 초기 재개발 구역을 사야 되나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매수자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저도 2021년과 다르게 2022년 들어와서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매수 문의는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락 요인도 분명히 상승 요인과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